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터프 문제. 자, 봅시다. 135번. 터프 문제가 총 몇 문제 있니? 몇 문제 정도 돼? 한 11문제? 자, 11문제를 다 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 마플 시너지에 있는 서술형 문제도 풀어줄 거야. 알겠죠? 자, 봐봐. 135번 문제 보면 두 집합이 있는데 집합 A는 X바 X는 얘가 실수였으면 좋겠대. 그지? 얘가 실수였으면 좋겠고 집합 B는 1, 2,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을 만족해야 된다는 건 얘가 실근을 갖는데 그지? 얘가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이 요 녀석 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따라서 나는 이게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볼 것 같아. 봐봐. 요 녀석이 만약에 실근을 갖지 않는다면 요 녀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면 집합 A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거고 그러면 공집합이니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일단 얘가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두 개의 허근이니까 판별식 갖고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A제곱은 32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지? 1, 2, 3, 4, 5, 5개 있겠네 이렇게. 두 번째는 얘가 실근을 가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가 실근을 갖기는 하는데 얘가 2차식인 거니까 중근을 갖던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 어떤 수의 완전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중근을 가질 수는 없어. 중근을 가지려면 A가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서 걔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으면 얘가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요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녀석이 8인 건데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자연수니까 두 자연수를 곱해서 8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죠. 뭐 있지? 1하고 8, 2하고 4 이거밖에 없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면 여기를 벗어나잖아.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없을 거고 누구? 2하고 4가 이 녀석이 근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x-2, x-4는 0이라고 놓고 이 녀석 갖고 그냥 뭐 두 근의 합 가지고 근과 계수관계 써먹어도 되겠지만 전개를 해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a가 뭐가 될 수도 있지? a가 6이 될 수도 있겠지.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5하고 6해서 총 몇 개? 6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얘가 실근을 가질 때의 x가 원소인 거잖아.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그때의 x 값을 우리가 a라고 둔다 그랬으니까 얘가 실근을 못 가지면 집합 a는 그냥 공집합일 뿐인 거고 그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얘가 공집합일 때 하고 요 녀석을 근으로 가질 때 하고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디 갔니? 저기.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답을 체크하지는 마시고 너희가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봐봐. 집합 A가 1, 2, 3, 4, 5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고 집합 B는 3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데 X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래. 그리고 X는 B의 부분집합도 아니래. 그런데 X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래. 맞지? 자, 내가 얘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집합 A가 여기 있는 거고 집합 B가 여기 있을 때 3하고 4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1, 4, 5도 있네요. 그죠? 3, 4, 5가 다 겹치니까 1하고 2
그리고 5, 6, 7, 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조금 배우긴 하죠. 맞지? 경우의 수를 좀 배우긴 하는데 너희가 이 수학 핫파트에 젖어 있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다 배웠으면 얘가 좀 쉽거든. 근데 그걸 배우지 않으면 얘를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봐봐. 일단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x라는 녀석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그러면서 이 녀석에는 뭐가 아니야? 부분집합이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의 부분집합도 아니야? 이 녀석의 부분집합도 아니지. 그럼 난 얘를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잘 들어봐. 선생님의 생각은 이 전체 부분집합 중에 x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x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를 다 빼. 봐봐. x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전체 부분집합 이 8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1, 2, 3, 4, 5 즉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걸 다 빼.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집합 x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집합 b의 부분집합을 싹 다 빼. 이해가?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지금 여기 문제 생겼지. 봐봐. 내가 얘를 갖고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에서 요 녀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뺐거든.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뺐거든. 그 다음에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도 다 뺐어. 그치? 가운데 게 몇 번 빠졌어? 그럼 가운데 거, 즉 3, 4, 5로만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은 2번 빠졌잖아. 그러면 걔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원소가 8개 있으니까 원소 8개가 있는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면 그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게 8제곱. 거기서 나는 집합 A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뺄 거야. 걔가 2의 5제곱. 맞지? 다시 집합 B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뺄 거야. 2의 6제곱. 이렇게 빼다 보면 누가 얘가 2번 빠지니까 요 녀석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은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25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64 플러스 8이 될 거고 이렇게 날아갈 테니까 200 마이너스 32가 돼서 168개 이렇게 문제를 풀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 얘가 경우의 수 문제를 조금 포함하고 있어갖고 아직 우리가 거기를 배우지 않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이해 갔니 이거? 준수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응. 그러니까 A로 만든 걸 뺀 거지.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얘를 갖고 2개를 뽑을 거거든. 이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노란색은 안 포함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4개를 갖고 2개를 뽑는 방법은 이렇게 뽑는 방법하고 이렇게 뽑는 방법, 이렇게 뽑는 방법 해서 아무튼 6가지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6가지가 존재할 건데 난 그 6가지에서 이 노란색이 뽑히는 경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뽑히는 경우, 이렇게 뽑히는 경우를 그냥 아예 전체 싹 빼버리면 노란색이 뽑히는 경우는 안 남지 않아? 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빼고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도 빼고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랬고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전체에서 A의 부분집합 되는 거 빼고 B의 부분집합 되는 거 빼고 그리고 뭐 2번 빠진 건 한 번 더 하고. 응? 전체 여기 있잖아. 선생님이 말하는 전체라는 건 A 합집합 B가 여기 존재하니까 집합 X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전체라고 본 거야.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니까 봐봐. 뭐야, 왜 자꾸 뒤로 넘어가니 이거?
자, 요건 한번 풀어볼래? 한번 풀어봐봐. 비슷한 문제잖아.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가 한번 풀어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풀어봅시다. 자, 풀어봅시다 한번. 자, 봐봐. 이번에는 전체 집합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데, 그지? 봤더니 이렇게 돼 있고 전체 집합이니까 바깥쪽도 그려줄게요. 그림을 그려보자고. 이렇게 얘가 전체 집합인 거고 얘가 A라고 하고 내가 얘를 B라고 하면 2하고 3은 겹치니까 여기 2하고 3이 있을 거고 여기에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하고 7이 있을 거고 1, 2, 3, 4가 없네요. 6도 없으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겠지? 문제에서 뭐래? A하고 X의 교집합을 했더니 걔가 공집합이 아니래.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그러면 공집합인 건 빼주면 되잖아. 그리고 B하고 X를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래. 즉 X하고 A를 한 것도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B하고 X를 한 녀석도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나는 전체에서 공집합이 되는 케이스를 빼면 돼. 그렇게 빼다 보면 두 번 빠지는 녀석이 있으면 한 번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봐봐.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으니까 A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X가 요 녀석들을 갖는다는 얘기야. X가 요 녀석들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X가 4, 5, 6, 7로 구성되어 있으면 A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얘를 만족 못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빼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나는 2의 7제곱이라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뺄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뺄 거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맞니? 그 다음에 나는 B하고 교집합했을 때도 공집합이 되는 케이스를 뺄 거야. 그럼 B랑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건 누군 거지? X가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몇 개를 빼야 되는 거야? 2의 세제곱을 빼줘야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노란색하고 이 빨간색을 하다 보면 4하고 6만으로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된 거야? 2번 빠졌지. 그럼 걔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합시다. 128 마이너스 16 이거. 봐봐. 이 노란색을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다 보면 4만 x가 4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을 거고 x가 6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을 거고 x가 4, 6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을 거고 x가 공집합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 때도 이 빨간색이 지금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인 거잖아. 1, 4, 6.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4, 6인데 그 1, 4, 6 중에 x가 4만 갖거나 6만 갖거나 4, 6을 갖거나 공집합만 딱 가져오는 경우는 이 노란색에서 이 2개를 갖고 만드는 거랑 겹치잖아. 그러니까 이 2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2의 제곱이 붙는 거예요. 자, 8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얘 몇 개니? 24, 20이니까 10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답은 4번.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자고. 전체 경우수에서 내가 얘하고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를 만족하지 않는 걸 그냥 다 빼버리는 거야. 내가 어떤 걸 구하고 싶어. 어떤 걸 구하고 싶은데 내가 만족하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만족하지 못한 애들 다 빼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막 다 빼내다 보면 중복을 빠진 녀석이 있으면 중복해서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자, 137 봐봐. 집합 S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소 개수가 몇 개야? 집합 S?
원소 개수 몇 개? 몇 개? 5개. 그럼 부분집합 몇 개? 32개. 그 중에 공집합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몇 개? 31개. 그래서 그 부분집합 31개를 내가 A1부터 A31까지 번호를 붙이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때 집합 AI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이렇게 부르겠대. 오케이? 즉, 요 녀석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건 A1. 얘한테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A2.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녀석들을 모조리 다 어떻게 하겠대? 모조리 다 더하겠대. 그러면 우리는 얘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봐봐. 만약에 요 1이 제일 작은 거잖아. 최소인 거죠. 얘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쟤가 제일 작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총 31개의 부분집합 중에 이 녀석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인지만 확인하면 돼. 맞잖아. 총 31개의 부분집합 중에 얘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그 개수만큼은 얘가 최소야. 맞지? 이해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들 이해가? 그러니까 총 31개가 있는데 31개 중에 요 녀석이 들어가 있는 녀석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녀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 5개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인 거니까 얘가 들어가 있는 녀석은 무조건 얘가 스몰 ai 값으로 나올 거란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제일 작은 게 몇 개 있고 요 녀석을 제일 작은 원소로 가진 게 몇 개 있고 얘를 제일 작은 원소로 가진 게 몇 개 있고 얘를 제일 작은 원소로 가진 게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해 나갈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반드시 제가 제일 작은 숫자잖아. 그러면 31개 중에 이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 얘가 가장 작은 녀석으로 들어가 있는, 즉 쟤를 포함하고 있는, 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16개. 그럼 그 16개는 무조건 얘가 제일 작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31개의 어떤 미지수 중에 16개는 뭘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6분의 1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6개는 16분의 1이 가장 작은 숫자야. 자, 다시.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포함하고 있어야 가장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요 녀석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안 돼. 그럼 얘가 가장 작은 녀석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는 반드시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겠지. 몇 개? 8개. 좋아요. 그래, 8개야. 총 31개 중에 8개는 8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인 거야. 이제 슬슬 감이 오지. 이번에는 요 녀석이 가장 작은 원소일 때를 생각해 보고 싶어. 그럼 얘가 가장 작은 원소라는 얘기는 얘는 들어있다는 얘기고 얘하고 얘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가장 작은 녀석이 안 될 테니 얘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몇 개? 4개? 그래, 4개. 그 녀석은 4분의 1로 나오겠죠. 됐지?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작은 건 끝났지 뭐. 2개지 뭐. 맞죠? 그 녀석은 2분의 1. 얘가 가장 작은 녀석은 얘만 단독으로 딱 있어야 되는 거잖아. 1개. 그러면 곱하면 1, 곱하면 1, 곱하면 1, 곱하면 1, 곱하면 1.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31개 중에 16개는 얘를 갖고 있고 8개는 얘를 갖고 있고 4개는 얘를 갖고 있고 2개는 얘를 갖고 있고 1개는 얘를 갖고 있을 테니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더하라는 얘기는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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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이해가 가? 오케이? 이해가?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집합 AN을
A에는 X바 X는 N의 배수래. 얘가 배수집합이래. 배수집합. 얘가 배수집합인데 N은 자연수를 갖는 녀석인 거고 봤더니 A2하고 AN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A2N이 나왔대. A2하고 그러니까 2의 배수집합하고 N의 배수집합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EN이라는 녀석의 배수집합으로 나왔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무슨 의미야? 현도야 무슨 얘기야? 네? 아, 틀리면 어때? 그냥 얘기해봐. 그러니까 2의 배수의 집합하고 n의 배수의 집합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2n이 나왔대. 저 녀석을 해석하면 2하고 n하고 서로 소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2하고 n하고 서로 소관계일 때만 그러니까 2의 배수의 집합하고 그러니까 2하고 3은 무슨 관계야? 그럼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 2하고 3의 공배수는 6의 배수죠. 맞죠? 자, 3하고 4는 무슨 관계야? 서로 소지. 그러면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하고 즉 3하고 4의 공배수는 몇의 배수야? 12의 배수죠. 그러니까 2의 배수집합과 3의 배수집합을 교집합을 때렸더니 걔가 2n의 배수의 집합이라는 얘기는 2하고 n하고 서로소 관계라는 얘기야. 얘가? 그러니까 얘가 서로소 관계니까 2하고 n은 서로소 관계니까 그걸 알아놓고 그 다음에 90이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의 집합을 빼면 90이 이 녀석의 원소였으면 좋겠대.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2하고 n은 서로소 관계인 건 알겠어. 2하고 n은 서로소 관계인 건 알겠는데 2의 배수의 집합에서 n의 배수의 집합을 뺐더니 90을 약수로 갖는데 걔는 무슨 말일까? 승환아 무슨 말일까? 어렵지. 어렵죠. 어렵죠?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냥 한번 쭉 풀어주고 너희가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자. 난 이렇게 해석되는데 90은 2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는 아니어야 해. 그래 남아야 되니까. 맞지? 근데 90은 짝수니까 당연히 2의 배수일 거고 n은 90의 약수가 아니란 얘기인 거겠지. 90이 n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n은 90의 약수가 아니란 얘기인 거고 따라서 요 n은 90의 약수 그지?는 아니어야 되니까 1부터 90 중에 2하고 n이 서로서 관계여야 되니까 1부터 90 숫자 중에 일단 짝수는 다 빼. 짝수 다 빼. 그리고 1부터 90까지 숫자 중에 90의 약수도 다 빼. 그러면 n이 남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하고 n은 서로서 관계여야 되는데 2가 짝수니까 n이 짝수가 될 수는 없잖아. 2하고 짝수는 서로서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녀석은 일단 홀수야, 홀수. 홀수여야 되고, 자, 여기 정리 한번 하자. n은 홀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를 뺐을 때 90이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는 이 n의 배수 중에 90은 없다는 얘기인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n은 90의 약수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니까 n은 홀수면서 90의 약수가 아니어야 해요. 맞지? 그러면 이제
1부터 90까지 숫자 중에 내가 남아있는 게 누구 있지? 2, 4, 이거 뭐 홀수를 남겨야 되는데 1, 3, 5, 7, 9 땡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89까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총 몇 개야? 45개야. 이 45개 중에 90의 약수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겠지? 근데 문제는 90의 약수 중에는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첫 번째 우리가 얘를 계산하는 건 한 90 정도야 뭐. 구하면 되죠. 자, 90하고 1하고 45하고 2하고 3하고 30하고 4 안 되고 5하고 16이 안 돼, 18인가? 18이 되는 거 6하고 15가 되는 거고 9하고 10 이렇게 되는 건가? 또 있니?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어차피 요 녀석 중에 1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2는 원래 짝수였으니까 뭐 아니었던 거고 그지? 그러면 여기 1 빠져야 되고 3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5 빠져야 되고 7 없으니까 괜찮고 9 빠져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일단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다 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여기 홀수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남았잖아. 그러면 45개 중에 몇 개는 빼야 돼? 6개는 빼야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39개 맞죠? 답? 오케이. 근데 선생님 이거를 45개 중에 만약에 저희가 90이 아니라 막 200 이러면 어떻게 해? 숫자가 커서 약수의 개수를 일일이 다 셀 수 없으면 그러면 90의 약수 중에 홀수가 몇 개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90을 소인수분해해보면 알아요. 90을 소인수분해해보면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정리되죠. 그러면 이 녀석의 약수는 얘하고 얘로 만들어지는 건 다 홀수야. 맞지? 그러면 얘를 갖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얘네 3이 2개, 2가 하나, 5가 하나 곱해져서 즉 1이라는 녀석에 3이 하나 곱해지면 이 녀석의 3이 약수가 되는 거고 2만 곱해지면 2가 이 녀석의 약수가 되는 거고 1에다가 5를 곱하면 이 녀석의 약수가 되는 거고 3의 제곱을 곱하면 9가 약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90의 약수는 1에다가 3, 2개, 2 하나, 5 하나를 갖고 어떻게 곱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내가 3이라는 녀석을 놓고 생각해봐. 3이 2개 있잖아. 그러면 3을 쓸까 안 쓸까? 안 쓴다? 하나 쓴다? 2개 쓴다. 3을 갖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5를 갖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안 쓴다? 하나 쓴다. 그러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 6개. 그래서 여기서 6개를 빼주시면 얘가 39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너희가 아직 경우의 수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개념서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번 수학 하를 다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문제집이 만들어져 있어. 이 터프 쪽 문제가 좀 그렇게 선행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한 번에 풀기는 좀 어려워 사실. 근데 여기가 지금 소하고 아이들이 몇 명 있잖아. 그지? 소하고 아이들은 방학 때 이런 문제를 푸셔야 해. 방학 때 이런 문제를 푸셔야 학기 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월수금하고 화목토가 교재가 달라. 이해야? 선생님이 화목토 정규반 수업을 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RPM 정도를 깔았어. 거기는 RPM하고 학기 중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다뤄도 되니까. 자, 넘겨봅시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기억해놨다가 너희가 스스로 문제를 풀 때 한번 적용해보면 되는 거겠지? 자, 139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세 연산, 합집합, 교집합, 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하겠대요.
합집합은 그냥 합집합, 교집합은 교집합, 별은 대칭 차집합을 하겠대. 자, XYZ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일 때 오른쪽 그림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스몰 s라고 하자. 그랬을 때 스몰 s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봐봐. 거꾸로 올라가자. 거꾸로 올라가자. 교집합을 했는데 2라고 5가 나왔대. 교집합을 했는데 2라고 5가 나왔대. 누구? 얘랑 얘랑. 그럼 Z는 일단 누굴 갖고 있어야 돼? 2라고 5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하고 6은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Z라는 녀석은 Y하고 이 녀석을 뭐 한 거야? 대칭 차집합한 거야. 그러면 대칭 차집합을 했으니까 여기 Y가 있을 거고 좀 크게 하자. 여기 Y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 녀석을 그냥 내가 A라고 부를까? 이렇게? 얘를 그냥 집합 A라고 부를게. A라고 부르면 1하고 5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에 1하고 5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맞지? A가 지금 누굴 갖고 있으니까 5를 갖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5가 없어야 해. 이쪽에도 5가 있으면 얘랑 여기 가운데 들어갔겠지. 합쳐져서. 그지? 그런데 얘가 지금 1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근데 대칭 차집합 때 1하고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반드시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3하고 6이 있네. 3하고 6은 얘하고 얘를 대칭 차집합했을 때 안 나와야 되는 녀석인 거거든. 그럼 여기 갖고 있는 3하고 6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A라는 녀석이 3하고 6을 갖고 있는데 대칭 차집합했을 때 안 나왔다는 얘기는 맞지? 그 3하고 6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안 걸려든 거야. 자, 그러면 3하고 6은 여기다 집어넣고 5는 여기다 넣었잖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4라는 녀석이 여기 있었어. 4라는 녀석이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에 4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4가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 4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니까 4라는 녀석도 여기가 아니라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1, 5 됐고 그러면 1, 5 됐고 3, 6, 4 이렇게 있는 거니까 집합 Y라는 녀석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1, 3, 4, 6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Y가. 됐지? 근데 이제 또 문제를 봤더니 얘를 집합 B라고 부르자. 집합 B하고 집합 X가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합집합 하겠대. 합집합에서 봤더니 1, 3, 4, 6 반드시 여기에 이제 어떤 숫자가 더 들어갈지는 상관없겠지. 여기는 어떤 숫자가 더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얘가 어차피 대칭 차집합 때 1하고 5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맞잖아? 자, 이랬을 때 그러면 1, 3, 4, 6이 무조건 Y의 원소가 되려면 요게 지금 1이 없잖아. 그럼 1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 여기 하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지. 1, 3, 4, 6 중에 6 있어 없어? 없지. 그럼 6도 반드시 여기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야 얘하고 얘를 합집합했을 때 1, 2, 3, 6 다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 있까지?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스몰 s라고 했고 그 s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사실 여기에 어떤 원소가 더 오면 얘네가 더 늘어나고 얘가 늘어나면 여기가 더 늘어나는 거겠지. 그런데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집합 X는 최소한 누구는 갖고 있어야 돼? 1하고 6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1 더하기 6해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니? 이해가? 자, 그 마플 교과서 이거 공부하시면서 터프 쪽 라인이 한 번에 안 풀린다고 내가 수학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알았지? 원래 여기 한 번에 잘 안 풀리는 게 정상이야. 처음 배울 때는. 자,
봅시다. 40번.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U가 1, 2, 3, 4, 5의 서로 다른 두 분집합 X, Y에 대하여 얘 지금 뭐 한 거야? 대칭 차집합에 대한 표현인 거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가운데 거면 쏙 빠지니까 요 녀석은 딱 보자마자 아 너가 X면 너가 Y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결국 여기만 색칠되어 있는 대칭 차집합을 얘기하는 거구나가 되는 거고 이 대칭 차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가 X에 속할 때 그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의미는 X하고 Y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했을 때 이 양쪽에 있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이 X에 있으면 X에서 Y로 화살을 대칭 차집합을 했는데 이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이 Y에 있으면 Y에서 X 쪽으로 화살을 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맞죠? 그랬을 때 전체 U의 부분집합 A가 이거고 B가 이거고 C가 이거일 때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여기다가 C를 하나 그리죠 이렇게. 자 보자. 1 보면 1은 어디에만 있니? 1은 A, B, C네 얘가. A, B, C. 1은 어디에만 있어? 1은 B에만 있으니까 여기 1 이렇게 들어가겠지? 2는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2는 여기에 들어가면 될 거고. 자 3은 A에만 있으니까 3은 여기에 쓰면 될 거고. 4는 A하고 C에 있으니까 4는 여기 쓰면 될 거고. 5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으니까 B, C니까 5는 여기다 쓰면 될 거고. 아니? 다 쓴 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맞죠? 자, 그럼 보자. 1번이 맞았는지 보자. 1번은 A하고 B를 대칭 차집합했을 때 가장 작은 녀석이 A에 있다는 의미야. 맞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대칭 차집합하게 되면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색칠해야 되는 이 녀석이 남을 건데 가장 작은 녀석이 어디에 있어? B에 있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B가 A로 화살을 쏴주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넌 아니야. 자, 2번 봅시다. 2번을 봤더니 A하고 C를 봐달래. A하고 C를 보면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럼 A하고 C를 대칭 차집합하면 요거하고 요 녀석에서 누구를 보는 거야? 요거하고 요걸 보는 거잖아. 대칭 차집합의 원소는 3하고 5인데 가장 작은 녀석이 A에 있네? 오케이. 이건 됐어. 이건 됐어. 자, C하고 B를 봐달래. 그럼 C하고 B를 보면 요거잖아, 요거.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죠? 그럼 대칭 차집합하면 어디가 남는 거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긴 1 있고 여긴 4 있잖아. 누가 작지? 1이 작잖아. 아, 그러니까 B하고 C를 해보면 B의 작은 녀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까 A하고 C는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고. 맞죠? 그럼 찾아보자. 자, 3번을 볼까? 3번 보면 이제 B가 A로 가. B가 A로 가는 거 여기 있고요. A가 C로 가. 여기 있네. 맞지? 너가 답이겠네.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일일이 하나씩 다 해보셔야 돼. 다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A하고 B의 관계, B하고 C의 관계, A하고 C의 관계 이 세 개가 다 나오면 얘네를 갖고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녀석 찾으면 되는 거잖아. 봤더니 BA, AC 혹은 답에 그 녀석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 BC? 이거 안 되는구나. 없네. 그 답이 그 하나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네.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녀석이 없어.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141번.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책 A, B를 읽었는지 조사했는데 책 A를 읽지 않고 책 B만 읽은 학생이 15명일 때
A와 B를 모두 읽은 학생 수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봐봐. 얘가 A고 얘가 B고 A를 잊지하고 B만 읽은 학생이니까 여기에 지금 15명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전체가 몇 명이야? 전체는 33명이야. 맞죠? 이랬을 때 A와 B를 모두 읽은 학생, 즉 여기에 나한테 뭘 물어본 거야? 최대값 물어본 거지. 난 일단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합집합했을 때 그 합집합도 일단 최대가 되긴 해야 되거든. 맞잖아. 자,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이 바깥쪽에 0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생각해보는 거야. 바깥쪽에 지금 0이 있어. 그럼 A 합집합 B가 얼마라는 얘기야? 33이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여기가 지금 15가 있으니까 요 녀석이 15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라는 얘기야? 18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 18개 중에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바깥쪽에 3이면 최소 3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일단. 최소 3개는 들어가 있지. 왜냐면 얘하고 얘 더한 게 30... 아니구나. 얘를 30으로 봤어. 그러면 30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집합 A는 18개가 있고 집합 B는 지금 15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생각해보자고. 이제 여기 0이 아닌 케이스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18개고 얘가 15개거든. 그러면 이 B라는 녀석을 쭉 밀어서 요 A 안으로 쏙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쏙 집어넣을 수 있지. 즉 학생 수가 둘 다 읽은 그 학생 수가 최대가 된다는 건 이 겹치는 부분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고, 겹치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두 녀석을 갖고 비교했을 때 작은 녀석을 큰 녀석 안으로 싹 집어넣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 맞지?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겠네.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겠네. 맞죠? 응? 반대가 된다고? 반대가 됐다고? B가 15명, B만 읽은 학생 15명. 그러네요. B만 읽은 학생이 15명인 거니까 얘하고 얘, 여기서 얘를 빼주셔야 된다. 빼주셔야 돼. 빼주시고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18명이죠. 이렇게 18명. 얘가 18명이고 그 18명이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 맞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18명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18명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빵을 주고 그러니까 18명을 갖고 여기하고 여기에 적절히 나누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적절히 나누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내가 얘가 크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고 18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작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18 넣으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그냥 18을 넣을 수는 없어. 33이잖아. 자꾸 30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얘 18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 B가 있고 A가 있어서 여기에 18명이 있고 여기 15명이 있고 얘가 빵이 되면 전체 33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얘가 지금 여기에만 읽은 학생이 15명이 있으니까 난 얘네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여기 바깥쪽을 빵으로 만들어 놓고 남은 18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얘를 키우고 싶은 거니까 바깥쪽을 줄이고 안쪽을 키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0, 여기다가 얼마? 18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자, 다음 142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집 A, B, C의 구매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대요. A와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5명, B하고 C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2명, C하고 A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1명. 그러니까 A 교집합 B를 한 학생이 몇 명?
15명. B하고 C의 교집합은 12명. C하고 A의 교집합은 11명 이렇게 되고요. A와 B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은 55명이래. 그러면 A 합집합 B를 했더니 그 녀석이 55명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B하고 C 중 적어도 하나니까 B 합집합 C를 했더니 걔가 54명인 거고, C하고 A의 합집합을 했더니 그 녀석이 51명이래요. 이렇게. 이랬을 때 A를 구매한 학생이 궁금한 거잖아. 잘 봐.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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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집합, 합집합, 합집합 이렇게 알려줬거든. 그럼 내가 얘하고 얘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시간을 만들어 볼게. 55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15 맞잖아. 합집합의 개수는 각각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거잖아. 다시 요 두 녀석을 내가 이렇게 묶어보면 54는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12 합집합의 개수는 각각을 더한 녀석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거잖아. 자, 51은 요걸 이렇게 묶으면 51은 NA 더하기 NC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몽땅 더하겠습니다. 몽땅 더하면 이쪽에 다 더하면 얼마니? 넘겨서 더할까? 이렇게 넘기면 얘가 70인 거고, 이렇게 넘기면 얘가 66인 거고, 넘기면 얘가 6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에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요. 맞죠? 얘는 몽땅 다 더하면 120, 19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네? 자, 약분 99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가 되는 거고요. 우리한테 지금 뭘 물어봤지? A를 구매한 녀석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뭘 빼버리면 돼?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얘가 얼마니까? 66인 거니까 날려버리고 66을 빼버리면 그지? 여기 얼마? 33이 남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녀석 우리가 이제 순환형 이렇게 보죠. 순환형. 보면 교집합이 있어서 A, B, B, C, C가 다 있고 합집합 나서 A, B, B, C, C가 다 있으니까 나는 얘네 두 개를 묶으면 그냥 NA, NB, NC를 구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NA, NB, NC를 구한 다음에 그 녀석에서 얘를 뺨으로써 나머지 녀석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33개가 되겠네요. 다음을 보죠. 자, 우리 몇 번까지 있는 거냐 이거? 45번? 금방 끝나겠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전체 학생 40명인 마풀고등학교에서 수학, 영어, 국어 과목에 대한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두 과목 이상 신청한 학생 수는 몇 명? 10명. 한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는 2명. 내가 그림을 그려보지 뭐. 여기 수학이 있고 여기 영어가 있고 국어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몇 명? 2명. 두 과목 이상 신청이라고 했으니까 2개를 신청하거나 또는 3개 모두 신청하거나 어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지. 요게 지금 총 몇 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10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전체 몇 명이야? 40명이야. 그러면 방과 후 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몇 명이야? 38명이야. 거기서 요 녀석을 빼버리면
한 과목 신청한 아이들만 남는 건가? 몇 명을 빼버리면 되죠? 10명을 빼버리면 되겠네? 몇 명?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은 총 28명 있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자. 혼자 잘할 수 있겠지? 기용아? 혼자 잘 풀 수 있겠지? 그죠? 이따가 이거 너희 가서 풀어야 되는데. 자. 전체 학생 50명이 시험을 치른 결과 A 문제는 40명, B 문제는 35명, C 문제는 30명이 답을 맞췄다. 또한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이 9명,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이 1명. 이때 두 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해달래.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A, B, C가 있고요. 전체 몇 명이래? 저 50명이래. 전체가 50명이고 A를 맞추는 사람이 40명, B는 35명, C는 30명이고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은 9명이니까 여기에 9명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 문제도 못 맞힌 학생이 1명이 있으니까 바깥쪽에 1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때 두 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건가? 그럼 두 문제만 맞힌 학생 수니까 결국 요거하고 요 녀석인 거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 맞힌 학생이 1명 있는 걸 아니까 전체 A, B, C 중에 한 문제라도 푼 학생은 49명인 걸 알고 있다고. 즉 49 합집합이야. A 합 B 합 C. 얘는 NA, NB, NC 마이너스 N, A교 B, B교 C, C교 A가 될 거고 더하기 9가 되겠죠. 세 개 합집하면 9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내가 여기를 A라고 놓고 내가 여기를 B라고 놓고 내가 여기를 C라고 놓으면 결국 이 녀석은 A 플러스 9고 얘는 B 플러스 9고 얘는 C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49는 40 더하기 35 더하기 30 마이너스 A교 B니까 이거하고 이거니까 A 플러스 9잖아? A 플러스 9 더하기 B교 C는 얘하고 얘인 거니까 9 플러스 C잖아? C효 A는 요거니까 B 플러스 9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9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날려버리고 요 녀석을 저쪽으로 쑥 넘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더하기 27이라는 녀석이 65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날리면 얼마니? 38? 맞니? 근데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게 원래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인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은 총 38명이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지? 왜 이렇게 피곤해? 이건 너희가 풀어봐 빨리. 너희가 풀어봐야 되겠다. 선생님 설명만 듣고 있으니까 졸립지? 그죠? 응.